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설계약에 있어서 엔지니어의 역할에 대해 얘기를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FEED 계약 조건에 규정된 그 엔지니어의 역할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른 계약 조건들에서는 약간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FEED에 규정된 엔지니어의 위상,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다른 계약에서의 그 엔지니어, 그 FEED은 엔지니어라고 하고 있지만 다른 계약 조건들에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컨설턴트, 슈퍼바이저, 우리나라 국가계약법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감리, 감리원, 체인감리원 이렇게 하고도 있고, 요즘엔 또 공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좀 그 큰 조직을 활용을 해서 그 계약 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PM, CM 이런 등등의 용어와 조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용어를 사용하건 간에 그 계약적 위상은 FEED에 적용되고 있는 엔지니어의 위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역할들은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FEED 계약 조건에 그 규정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그 엔지니어가 갖는 계약적 또는 법적 그 위상입니다. 그 엔지니어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거든요.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작업을 지시했다, 시공자가 지시했다라고 하게 되면 시공자로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너 뭔데? 난 너하고 계약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가, 꺼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엔지니어는 아무거나 할 수가 없다. 아무 지시나 아무 결정이나 할 수가 없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엔지니어의 역할은 계약 당사자인 발주자와 시공자 간에 합의한 내용에 의한다. 이게 뭡니까? 엔지니어는 역할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주자와 시공자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라고 계약 문서, 특히 계약 조건에 규정된 내용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골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는 그 역할이 계약 조건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FEED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거의 모든 결정을 다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책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이 계약관리와 크레임이라고 하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쓴 책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책자를 선전하기 위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 책자는 이미 이제 절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매를 하고 싶어도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2017년도에 FEED 개정판을 만들어내고 해서 이거 개정판을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전문서적 써봐야 돈벌이가 안 됩니다. 고생만 드리다 하고 돈벌이가 안 돼서 이런 노력을 내가 또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어쨌건 간에 FEED은 그 계약조 FEED 계약 조건을 보면 여기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감리자의 계약적 역할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 FEED 계약 조건을 보면 엄청 많습니다. 거의 전부 다를 감리자, 그러니까 엔지니어죠. FEED에서는 엔지니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엔지니어 다 합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여섯 페이지, 일곱, 여덟, 아홉, 열, 11페이지에 걸쳐서 나열을 할 정도로 모든 계약적 결정은 엔지니어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 피디 계약처럼 모든 계약이 피디 계약처럼 되어 있는 줄 알고 엔지니어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피디 계약 쪽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엔지니어의 역할이 피디 계약 쪽처럼 이렇게 아주 막강한 그런 역할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고, 피디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엔지니어 역할을 좀 제한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특수 조건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디 계약 조건을 사오는 경우에 발주자는 뭐 하는 거냐? 발주자 역할은요, 피디에서 발주자 역할은 발주자가 끼지 않으면 안 되는 행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에만 발주자가 끼어들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자 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의 계약 관리를 엔지니어가 하도록끔 하고 있다. 그 발주자 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뭐냐? 뭐 아주 기본적으로 계약 서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계약 서명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발주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행보증을 받는 거, 이것도 이제 발주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사 부지를 시공자에게 제공해 주는 거, 이것도 발주자 땅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 발주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 주는 거, 기성금액을 지급하는 거, 기성금액을 확인하는 거는 엔지니어가 합니다. 근데 그 지급을 하는 거는 발주자 주문을 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발주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그만하는 거, 계약을 해지하는 거, 이것도 계약 당사자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발주자가 끼질 않아요. 그래서 피딕이 엔지니어를 통해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계약 관리를 제3자를 통해서 좀 공정하게 해보자 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의도를 피디 계약 조건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디에 규정된 엔지니어 역할, 아까 말씀드렸지만 11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것만 얘기하면 그 설계 변경, 우리나라는 설계 변경이라고 하지만 그 해외 계약은 variation 또는 change라고 하죠. 우리나라 설계 변경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지시하는 거, 이거 발주가 안 해요. 엔지니어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리에이션에 따른 보상, 그리고 공기현장이나 그 금전 보상을 결정하는 것도 발주자가 아니고 엔지니어가 합니다. 그다음 클레임, 굉장히 많은 클레임 관련 조항들이 있는데 그 클레임에 따른 절차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공기현장 비용 보상 금액을 확정하는 거, 이것도 엔지니어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성금액을 확정하는 거, 이것도 엔지니어가 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는 피디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의 신적인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피디 계약 조건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통해서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 관리를 좀 공정하게 해보자, 이것이 피딕이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가 이제 공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피디 계약 조건의 경우에는 그 엔지니어가 발주자의 구성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 구성원이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발주자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시공자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발주자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 영원한 숙제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피딕이 고려해서 그 엔지니어가 수많은 것들을 결정하는데, 그 결정할 때 계약적으로는 공평해야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fair determination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발주자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피디 계약 조건은 그 감리자의 이름을 입찰 시에 입찰자들에게 공지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무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발주자들이 입찰 공고를 하면서 감리자들을
공지하는지 이거는 뭐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MDB 국제 개발은행들 개발은행들 이제 핑크북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피디 계약 조건이거든요. MDB가 이제 발주하는 그런 공사인 경우에는 피디기 강제하고 있는 거니까 그 엔지니어를 입찰 시에 공지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입찰 시에 그 공지된 엔지니어가 바뀌면 또 안 되잖아요. 입찰 시에는 아주 공정한 사람이나 어떤 집단을 엔지니어라고 해놓고 시공자하고 계약하자마자 엔진을 확 바꿔버리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시공자에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명된 엔지니어는 시공자의 동의 없이는 교체할 수 없도록끔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피디기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입찰자들에게 감리자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피디 계약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디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감자 역할을 발주자가 얼마나 뺏어 가느냐 이것을 입찰 시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발주자가 이제 감자 역할을 많이 뺏어 갔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공자에게는 이제 발주자 스스로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될 테니까 그만큼 위험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피디 계약 조건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피디 계약 조건에 적용된 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 비교를 해보시고 정말 시공자에게 위험이 될 만한 그런 감지의 권한을 발주자가 뺏어갔다면 어떤 특정 계약 조건을 통해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약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피디 계약 조건, 피디 계약 조건을 포함해서 건설 계약에 규정된 엔지니어의 역할은 어떠하고 계약적 위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